자, 이제 좀 전에 했던 10번 한 번 더 마지막 반복하고요. 마지막 11번부터 15번까지 갈게요. 자, 이제 보시면 기존에 1만 원이었는데 왜 또 1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느냐. 우리 9번의 문제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생산자가. 그래서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뭐 한 거예요? 규제한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부의 세금 부과, 관세 부과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거죠. 생산자 보호니까. 하지만 결과는요. 전체 사회 정의를 뭐 했습니까? 줄였죠. 그죠? 결국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규제하면 사회적 이익은 뭐 한다? 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느냐 문제에 있어서 좀 전에 합쳐 13억인데 지금은 얼마로 됐습니까? 10억. 그래서 3억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이때 조심할 것은 그중에 2억에 해당되는 요 면적은 어땠었습니까? 뭐로 전환이 된 겁니까? 정부 재정 수입으로. 이게 나중에 누구한테 돌아올 거예요? 우리한테. 따라서 양 사이드 요 면적만 뭡니까? 잉여의 사회적 잉여의 감소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런 의미가 뭐를 갖고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요 의미와 요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힌트만 드릴게요. 제가 사회정의에 첫 출발할 때 어떤 얘기 했었습니까?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그랬죠? 이때 뭐가 극대화된다고 그랬습니까? 사회적 잉여가. 그러니까 효율적 배분과 뭐가 맥을 같이 합니까? 사회적 잉여가.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줄어든 면적만큼이 자원에 뭘 의미한 걸까요? 비효율적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본 강의할 때 정확히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그러면 10번까지 됐다는 전제 아래 우리 3차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부터는 9급은 조금 좀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못 내는 건 아닙니다. 9급에서도 낼 수는 있지만 일단 처음 우리 경제를 접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독점이 어떻게 해서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 뭐 MR 곡선, MC 곡선 많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실제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 거다라고 하세요. 우리 이 파트를 보게 되면 우리 사회적 잉여는 뭐와 뭐를 안다고 그랬습니까? 가격과 거래량이죠. 어떻게 알아요? 독점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안 주어졌잖아요. 주어졌네요. 4만 원 2만 개. 이거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 7급에서 이것도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 공급 곡선 사실 이제 엄밀히 말했을 때 독점은 공급 곡선이 없는 건데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MC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요 곡선을 어쩌면 여기서 MR 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 MR 곡선 도출의 방법은 지금 그런 거에 괜히 멘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시간은 아닌 거니까 이 곡선을 기울기를 반띵하면 됩니다. 요 기울기가 아니라 요거를 반 나누면 돼요. 기울기는 몇 배 됩니까? 2배가 돼요. 절편은 같은데 Y절편은 같은데 기울기가 이거에 대해서 2배 됩니다. 요 각도에 대해서 반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일단 요렇게 구하게 되면 요렇게 와요. 일단 요렇게. 그래서 요걸 MR 곡선이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럼 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뭐가 결정되느냐? 수량이 결정이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이 아니에요. 얼마냐? 자, 우리 이 생각합시다. 독점자는 뭐라 합니까? 혼자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쉽게 여기서 갑 아닙니까? 갑. 이때 누가 진짜 의리입니까? 소비자가. 그럼 소비자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값을 다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 받아가겠다. 누가요? 공급자가. 그래서 가격은 2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여기 4만 원이 됩니다. 나중에 배워요. 근데 일단 이런 과정을 다 생략을 합시다. 아직 공부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격은 얼마고 수량은 얼마가 된다고요. 각각 4와 2가 된다. 그 취지입니다. 이런 전제 아래 그냥 해버리면 요 가격에 요 거래량.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었습니까? 아까 3번에서 나오지 않았었나요? 가격 4만 원 교제했었을 때. 그죠? 그래서 결국 간단히 구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뭐예요? 소비자 잉여. 얘 뭡니까? 생산자 잉여. 그래서 각각 2야 6. 얼마입니까? 8억. 쉽네요 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 자체 메커니즘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M&MC 공부하는 거는. 지금은 뭐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이게 주어졌다라고 전제했다고 한다면 그냥 쉽죠. 뭐 4만 원 나오고 2만 개니까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됐죠? 별거 없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지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M&MC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뭐 그거 공부할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12, 13, 14, 15네요. 12, 13 묶으시고 14, 15 묶으시고 자,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12, 13은 뭐예요? 둘 다 누굽니까? 조세 얘기죠? 14, 15는 뭡니까? 보조금 얘기입니다. 그죠? 거기에 뭔가 막 희한한 말이 있어요. 조세 귀착. 짜증납니다. 하지만 빈출 중에 빈출 주제입니다. 오늘 그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굳이 뭐 제가 조세 귀착 가지고 괜히 떠들어대서 여러분들 뭐 맹문 걸릴 일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12, 13을 보시는데 이런 취지입니다. 조세 귀착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무슨 문제다? 판매자, 생산자, 공급자한테 얼마의 세금을 부과했다? 2만 원. 그 문제. 그 다음에 13은요. 구매자, 소비자, 수요자한테 얼마의 세금을 부과했다? 2만 원. 그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좀 이상합니다. 구매자한테 세금 부과하는 게 있나요? 별도로?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집 사면 뭐 냅니까? 취득세 냅니다. 누가 냅니까? 별도로? 소비자가 냅니다. 구매자가 내요. 되게 많아요, 사실. 일단 그런 얘기는 뭐 나중에 공부할 때 하도록 하더라도 11, 13이 어쨌든 물건을 사면 11은 누구한테 세금 부과한다고요? 판매자한테. 13은요. 누구한테 세금 부과한다고요? 구매자한테. 그 뜻입니다. 그 다음 14, 15요. 여러분들 아마 보조금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뭐 사면 나라가 뭐 준다? 보조금 준다. 이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 판매자한테. 15는요. 누구한테? 구매자한테. 딱 두 개씩이에요. 정확하게 대꾸를 제가 만든 겁니다. 되십니까? 자, 우리 직관력 발휘합시다.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사회적 이유가 줄 거야. 금방 예상합니다. 맞죠? 세금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나쁜 얘기지만 내 돈을 뭐 한다고요? 좀 뺏어간다.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느낌 때문에 솔직히 사회적 이유 준다? 금방 순응합니다. 맞죠? 근데 보조금을 줘요. 야, 보조금을 줬어요. 근데 사회적 이유가 준다?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아니 내가 얻는 이득이 있는데 왜 사회적 이유 감소냐? 근데 첫 번째 서두에서 제가 언급했었죠. 어떤 마인드입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보조금입니까? 국민 세금이요. 세금에서 주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공짜라는 느낌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이능률이 생깁니다. 날아가는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조차도 사회적 잉여는 다 뭐합니까? 감소한다. 직관력입니다. 되십니까? 근데 문제점은 14, 15 그림이 어려워요. 그림이. 얘가 속색입니다.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절대. 그래서 14, 15에 별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6번, 5번, 6번 교두보. 5번, 6번. 그 다음에 9번, 10번. 특히 10번. 그리고 지금 뭐요? 14, 15번. 오히려 13, 14는 12, 13은 잘 쫓아와요. 14, 15에서 막 여기 나옵니다. 이 뭐 진짜 어려워요, 그림이요. 이 그림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관력 싸움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12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왜 잘 들으셔야 되냐면 헷갈리는 게 나와요.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명심하실 것이 실제 세금을 내는 것이냐 아니면 내기 전에냐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자, 생산자예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이거 만든 게 아닙니다. 만들면 뭐 낸다, 뭐 부과한다, 세금 부과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지금 생산한 겁니까? 아직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산도 하기 전에 이런 말 딱 들으면 생산업자, 판매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판매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럼 공급이 늘까요? 줄까요? 줍니다. 맞죠? 아직 세금 안 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여러분들 생산자입니다. 자, 약간은 정부라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여러분, 생산자 여러분, 앞으로 이러이러 생산하면 세금 부과할 겁니다. 라고 던졌어요. 여러분 아직 생산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의욕이 어떻습니까? 생산 의욕이. 감퇴하죠. 그러니 공급이 늡니까? 줍니까?
줄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똑같이 생산하려면 세금까지를 뭐로 생각해서 비용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떨 수 있습니까? 생산 비용이 뭐 될 수 있습니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되십니까? 두 가지 이거 쓰셔야 됩니다. 판매자한테 2만 원 조세부가 이거요. 자, 여기 옆에 쓰십시오.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지 아직 생산한 게 아니에요. 던지면 일단 편하게 뭐다? 공급에 무엇을 낳는다? 감소를 낳는다. 맞죠?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공급이 감소하느냐? 세금까지를 포함했을 때 생산비가 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늘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되십니까? 요거 중요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직 생산 안 했습니다. 이 메시지만으로 의혹이 감퇴한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러면 이 얘기도 좀 하면 참 재미있는데 경제학은 이런 싸움입니다. 가격류가 Y축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 양류가 X축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마샬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수학자인 이분이 사사분면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를 중심축으로 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할 때마다 매번 이 얘기합니다만은 가격류는요 항상 상하 이동을 합니다. 비용이 상승했다. 자, 가격류를 보면 위로 올라가는 게 상승입니까? 아래로 가는 게 상승입니까? 위로. 그러면 2만 원만큼 그대로 뭐로 갈까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공급 곡선이 무슨 이동이에요? 좌축 이동입니까? 우축 이동입니까? 좌축 이동이잖아요. 이거 그대로죠. 되십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지에 이게 나옵니다. 세금을 2만 원 부과하면 공급 곡선은 2만 원만큼 얼마 이동입니까? 상방 이동이죠. 그런데 균형 가격은 얼마입니까? 균형 가격은 2만 원 상승입니까? 만 원만 상승입니까? 만 원만.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 다른 말로 생산비가 상승한다. 요 얘기를 그림으로 얘기할 땐 분명히 조세 부과만큼 상승이지만 공급 곡선은 하지만 균형 가격은 2만 원만큼입니까? 덜 상승입니까? 덜 상승이라는 거. 잘 나옵니다. 요거 이해하세요? 요거 이해 안 되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잘 가셔야 됩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됐습니까? 이게. 균형. 가격이 됐죠? 그 다음, 이 가격에 소비자가 돈을 뭐 합니까?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걸 공급자가 돈을 받았어요. 이제 받은 겁니다. 하지만 전부 다 자기 돈입니까? 이 중에 세금 내야 됩니까? 이제 세금 내야 되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거는 뭔데 뭘 또 세금을 어쩌고 합니까? 아까 제가 이거 뭐라 했어요? 생산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에 세금 부과한다니까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절대 지금 세금 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이 준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뭐 한 거야? 수요 곡선과 만나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균형점이 됨으로써 이게 뭐가 된 겁니까? 거래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에 소비자가 돈을 이렇게 냈습니다. 공급자 받았죠? 끝입니까? 여기서 세금 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죠. 즉 4만 원 받았지만 낱개다 얼마 세금을 진짜 지불해야 됩니까? 2만 원. 그래서 빼야 됩니다. 2만 원만큼. 그래서 요 가격이 무슨 가격입니까? 공급자 실제 얻는 가격이에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지만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요게 돼야 그 다음 말이 금방금방 술술술 풀려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게. 되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뭘 따져요?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자, 소비자잉 얼마입니까? 이거 거래량에 대해서 이만큼을 낼 용이 있는데 이걸 냈으니까 이게 뭐가 됐습니까? 소비자잉여. 맞죠? 생산자잉여는요? 이제 이게 일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애초에 뭐가 되는 겁니까? 공급 곡선입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이지 절대 이게 공급 곡선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 공급 곡선이에요. 왜? 여기서 받았으니까. 따라서 이 거래에 대해서 이거를 요구했는데 얘를 받았으니까 이만큼이 뭡니까? 생산자잉여죠. 얼마입니까? 2억.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2와 2만 원입니다. 거래량 2에 대해서 이게 세금 아닙니까? 그죠? 뭡니까? 조세, 총액이 되는 거죠.
4억이죠. 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볼게요. 원래 이거만큼이 규제 전에 뭐였었습니까? 사회적 잉여였는데 지금 사회적 소비자 잉여 됐고 생산자 잉여 됐고 이거만큼 조세 총액으로 전환됐죠. 그러니 얘가만 뭡니까? 순손실이죠. 그래서 사회적 잉여 순손실은 얼마일 뿐입니까? 1억입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이 얘기가. 아까 관세와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참고로 올해 9급은 다 이 문제로 깔았습니다. 전부 다다. 그래서 9급은 이 정도만 보면 되는데 우리 7급은 뭘 해야 됩니까? 이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아예 이 식이 1차 함수로 주어져서 구해야 됩니다. 교점 구하고 구해야 돼요. 그게 7급입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원래.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다시 합니다. 요거 다시 합니다. 요거만 하면 뒤에 13은 그대로 가요. 똑같은 메커니즘이니까.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냐면 왜 이게 옮겨가느냐? 이건 이겁니다. 너 생산하면 세금 부과할 거야. 요 말만으로 뭐 된다는 겁니까? 뭐 돼요? 이게 의욕을 좀 꺾이게 하는 거죠.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 감소를 낳은 이유는 똑같이 생산하려면 생산비가 뭐 하기 때문입니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균형각은 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이만큼을 내고 이거 거래량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소비자인요. 그런데 생산자는 이걸 받았지만 이 4만 원에서 뭘 빼야 됩니까? 이제 진짜로 받았으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요.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 거래량에 이걸 요구했지만 이걸 받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자. 절대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요. 그럼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면적이. 이게 조세총액. 그러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거와 이거로 소비자 생산자에 바뀌었지만 이거는 뭐로 전환됐다? 조세총액으로. 따라서 이 면적만 1억만 뭐다? 순손실이다. 되시겠습니까? 자, 9급과 7급의 차이는 9급은 이렇게 끝나요. 7급은요. 이게 뭐로 주어진다고요? 1차 함수로. 그래서 교점 구한 다음에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 차이뿐이에요. 하지만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13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누구한테 세금 부과한다고 했습니까? 누구한테요? 구매자한테. 자,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 답을 한번 써볼게요. 자, 보세요. 나 좀 집 사려고 하는데 정부 무슨 말 표현했냐면 너 집 사지? 너 세금 내? 라고 한 겁니다. 자, 의욕을 꺾습니까? 장려합니까? 꺾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늡니까? 줍니까? 줄죠. 그럼 수요가 준다는 얘기. 수요가 준다. 이 얘기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준다는 얘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집 사봤자 세금 내니까 나의 만족 편익이 뭐 한다는 겁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균형점이었는데 내가 이걸 사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편익이 뭐합니까? 줄어요. 따라서 아래로 이만한만큼 뭐 하겠습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요 곡線무슨 동입니까? 좌측 이동이죠. 그래서 이동하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뭡니까? 새로운 무슨 가격이 되는 겁니까? 균형 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급자가 뭐랍니까?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2만 원을 누구한테 주면 돼요? 공급자한테 주면 돼요. 끝입니까? 이제 진짜 거래됐으니까 이제 뭘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죠? 따라서 다시 2만 원만큼 세금을 내고 요 가격이 누구 가격이 됩니까? 소비자. 실제 지불 가격이 되죠. 이게 어려울 거예요, 사실. 압니다, 잘. 일단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일단 이것까지 완벽하게 지금 이해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요 마인드. 수요가 줄었다. 편익이 줄었다. 따라서 2만 원만큼 감소한다. 다른 말로 수요 감소다. 여기가 새로운 균형각이 되는데 이 가격에서 공급자 돈을 받아가더라. 돈을 냈지만 소비자는 여기다가 뭘 또 내야 된다? 세금을. 그래서 소비자는 실제 얼마를 낸다? 4만 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소비자 잉여. 얘가 뭐가 됩니까? 생산자 잉여. 얘 조세 총액. 뭔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아까 12번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이걸 조세 귀착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 세금을 구매자한테 부과하던 판매자한테 부과하던 메커니즘이 한 가지만 제어 똑같아요. 그건 한 가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요 얘기나 13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죠? 이게 조세 규칙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마인드가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을 부과하니까 뭐가 되더라? 사회적인 뭐가 되더라? 어쨌든 간에 는다 준다. 이게 관건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14, 15가 문제인데 역시 14, 15도 귀착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말은 14나 15나 메커니즘이 뭐라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들으셔야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이 메커니즘이 저는 이미 이거를 하드리기 위해서 앞쪽에 10번까지 밑밥을 깐 겁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15번을 보시면 바로 이제 우리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풀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자, 그러면 우리 14번 얘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보조금을 준대요. 이거 동그라미 하시고 한번 써봅시다. 잘 보세요. 지금 생산한 게 아닌데 정부가 뭐라 발표했냐면 당신 이거 생산하면 뭐 하겠다. 정부가 돈 준대요. 자, 공급을 장려하겠습니까? 위축시키겠습니까? 장려죠. 그럼 뭐예요? 공급 증가. 다른 말로 얘기해 보세요. 그만큼 생산비가 뭐 한 겁니까? 다운된 거죠. 생산비 다운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말만으로 이 곡선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공곡선이 우측 내지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동해 와야 되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수요 만난 요 곡선, 이게 뭐예요? 새로운 뭐가 됩니까? 이게 새로 뭐가 돼요? 균형, 가격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소비자는 돈을 뭐 합니까? 냅니다. 그럼 이 돈을 공급자가 받고 끝입니까? 이제 생산 진짜 했잖아요. 정부가 뭘 줄까요? 보조금 주죠. 따라서 2만 원만큼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요 가격이 누가 진짜 받아가는 가격이 됩니까? 공급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멘붕이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아마 질문을 요거 이제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아직 생산 안 했습니다. 이 발표만으로 이게 났다. 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아래로 내려왔다. 2만 원만큼. 그래서 요렇게 와서 여기가 새로운 균형 가격이 되면서 요 가격을 소비자가 돈을 냈습니다. 그 공급자 받았어요. 끝입니까? 생산했잖아요, 이제요. 정부 뭘 줘요? 보조금. 얼마만큼? 2만 원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공급자 실제 받는 가격이 됩니다. 되십니까? 되세요? 좀 어렵죠. 그래서 원래 12, 13, 14, 15가 느낌이 잘 사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일단은 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뭘 따져야 되겠습니까? 뭐 잉여 따져야 되잖아요. 막 어려워요, 이게. 잘 갑시다. 먼저 소비자 잉여 얼마만큼 됐는지 봅시다. 원래는 균형점일 때 이게 소비자 잉여 아니었나요? 맞죠? 지금 여기 가격이 된 상태가 되고 거래량이 4만 원일 때 지금 소비자 잉여는 얼마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을 낼 용이 있는데 이것만 냈으니 이 면적 전부가 뭡니까? 소비자 잉여죠? 즉 이게 뭡니까? 이게 소비자 잉여 무슨 분이 돼요? 증가분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됩니다. 자, 생산자 잉여는요? 똑같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 거래에 대해서 이만큼을 요구했는데 이걸 받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생산자 잉여죠? 원래 균형일 때는 이게 생산자 잉여였는데 이제 이게 뭐 한 겁니까? 증가한 거 아닌가요? 요만큼이 뭐 한 겁니까? 생산자 잉여. 증가분입니다. 따라서 요렇게 했을 때 요만큼이 뭐 한 겁니까? 생산자 잉여. 증가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계산해 보시게 되면 뭐 마찬가지지만 여기 4 나오고 4 나오니까 4, 4, 16 반띵 8억. 이쪽도요. 4 나오고 4, 4, 16 반띵이니까 8억. 정확하게 이제 16억이 돼요. 근데 문제점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금 총액은. 보조금 총액은. 이게 보조금 총액 아닌가요? 왜요? 이 거래에 대해서 이만큼을 준 거니까. 그럼 이 얼마 나옵니까? 전체 4와 2만 나서 8억만큼이 보조금 총액이에요. 근데
생산자에는 요만 늘었고 소비자에 이거만 늘었으니까 요거만큼 뭐 한 겁니까? 날라갔다는 거죠. 얼마겠습니까 이거? 0.5.5니까 얼마요? 1억. 그래서 사회적 잉여는 얼마가 손실입니까? 1억만큼이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조금 주니까 소비자나 생산자가 다 증가했지만 사회적 잉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보조금이 정부 세금에서 나온 것인데 그 중에 이만큼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증가로 같이 요거만큼 뭐 한 거니까? 날아갔기 때문에. 되십니까? 자,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실수록 조금 어렵죠. 시간적 제약도 있어서.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 곡선에서 판매자한테 보조금을 주다. 이 말이 딱 던져졌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던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공급이 증가하거나 생산비가 다운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가격이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균형. 가격이 됐죠? 그리고 무슨 가격입니까? 소비자가 실제 내는 가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비자 잉여 계산해 보세요. 소비자 잉여. 원래는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였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거를 낼 용이 있는데 이것만 냈으니 이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소비자 잉여죠. 그래서 얘가 뭐 한 거예요? 소비자 잉여 무슨 분이 되는 겁니까? 증가분이 되는 거죠. 되십니까? 그 다음 생산자 잉여요. 자, 요만큼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요거를 소비자한테 받지만 별도로 정보 또 주잖아요. 얼마요? 2만 원큼 주죠. 그래서 요 가격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공급자 실제 받는 가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만 됐던 것인데 이제 얼마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요구했는데 이거를 받고 있으니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자 잉여. 따라서 이만큼이 뭐 한 겁니까? 증가분. 그래서 이게 증가분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생산자 잉여든 소비자 잉여든 다 늘었지만 보조금 총액이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보조를 해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 늘었느냐? 이게 어디 갔느냐? 이게 뭐라는 겁니까? 사회적 잉여. 뭐요? 손실분. 그게 손실입니다. 이게. 어렵죠. 자, 일단 15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의 메커니즘만 틀립니다. 자, 봅시다. 이게 뭡니까? 누구한테 보조금 준대요? 누구한테? 구매자한테. 그러면 나 이거 사면 뭡니까? 돈 준대요. 수요를 뭐합니까? 증가시키죠. 수요 증가. 다른 말로 편익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요 포인트에서 2만 원만큼 뭐 하겠습니까? 수요가 올라가겠죠? 결국 수요 곡線뭡니까? 우측 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되십니까?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4만 원이 뭐가 됩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이자 이 가격에서 공급자는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4만 원 냈는데 끝입니까? 아니죠. 정부 뭘 줘요? 보조금이요. 그러면 그것만큼 차감한, 즉 2만 원만큼 차감한 2만 원이 소비자 실제 내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소비자 실제 내는 가격이 됩니다. 한 번 더요. 이거 연습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제가 12, 13, 14, 15는 완벽한 이해보다는 사실 이런 메커니즘이걸 아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함부로 잘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대학교 석사 때나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설명도 어려워 이거요. 한 번 더요. 자, 이런 마인드를 줬습니다. 소비자 자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편익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뭐 하겠습니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결국 이게 우측 이동이니까 이런 모습이 돼요. 이게 무슨 가격이라고요? 새로운 균형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뭐합니까? 이 가격을 받아갑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끝이죠? 아닙니다. 이걸 냈지만 정부가 뭐래요? 돈을 주잖아요. 이제 진짜 샀으니까. 그럼 돈을 줬으면 실제 지불한 가격은 얼마겠습니까? 차감해야 되죠? 떨어집니다. 2만 원만큼. 그래서 2만 원이 뭐가 됩니까? 소비자 실제 내는 가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아까 14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잉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만큼이 소비자잉이었었죠? 그죠? 근데 이 거래에 대해서 이만큼을 낼 용이 있는데 얘만 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뭐가 돼요?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생산자 잉여는요. 원래는 이거만큼만 생산자 잉여여야 되는데 이 거래에 대해서 이거를 요구했는데 이거를 받고 있으니 이면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자 잉여. 따라서 이거만큼이 뭐였습니까? 생산자 잉여. 뭡니까? 증가분. 아까 똑같아요. 결국 둘 다 늘었는데 보조금이 이건데 왜 이건 없어졌냐 이거죠. 얘가 뭡니까? 날라간 거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예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보조금이든 세금이든 규제했더니 사회적이야 뭐 되더라? 줄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이게. 그래서 일단 결론을 드리고 제가 각계 격파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림을 별도로 그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별도로 그릴게요. 정부가 특정 재화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뭘 줬대요? 보조금. 일단 누구한테입니까?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줬답니다. 됐죠? 자, 우리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아직 줬습니까? 준다고 할 때입니까? 할 때입니다. 그림 그릴게요. 자, 봅시다. 소비자한테 준다. 어휴, 나라도 사겠네요. 수요 자극합니다. 수요 증가죠? 따라서 편익 증가, 수요 증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가 새로운 뭐가 돼요? 균형 가격이 되죠. 이게 새로운 균형 가격이자 이 가격을 공급자 뭐합니까? 받아갑니다. 그런데 소비자 끝입니까? 이제 진짜 뭐 했습니까? 샀잖아요. 누가 돈 줍니까? 정부가. 그럼 내가 진짜 지불한 가격은 이거보다 뭐 하겠습니까? 낮겠죠. 따라서 차감한 요 가격이 소비자 뭐가 된다? 실제 지불 가격이 된다. 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 소비자잉여 증가분 봅시다. 원래는 이게 소비자잉여 아니었나요? 이게 맞죠? 근데 지금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만큼을 낼 수 있는데 이것만 냈으니 소비자잉여는 이만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 한 거예요? 소비자잉여 뭐가 되는 겁니까? 증가분. 맞죠? 생산자잉여는요. 원래는 요거만큼이 생산자잉여였었는데 이 거래에 대해서 이거를 요구했는데 이거를 받았으니 이게 생산자잉여가 됨으로써 기존 이거보다 요 면적만큼 요한 겁니까? 증가한 거죠? 결과적으로 얘가 생산자잉여에 뭐가 되는 겁니까? 증가분. 그러면 보세요. 소비자잉여 증가했다. 생산자잉여 증가했다.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만큼이 뭡니까? 이만큼이 보조금 총액 있잖아요. 이거만큼 정부 세금 가져와서 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정부의 수입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죠. 조세 부과는 증가할 것이고 보조금은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 감소를 무릅쓰고 줬는데 왜 소비자와 생산자의 증가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얘가 뭐 한 것이다? 날아간 거다. 따라서 총사회적 고생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감소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답입니까? 3번이 답이다. 근데 처음에 애초에 말씀드렸었지만 직관료로 분다고 한다면 자, 보조금도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하면 총사회적 고생은 뭐 된다? 감소한다.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이제 오셨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사실 다 만만치가 않아요. 다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이게 사실은 시간 더 많이 할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시간적 제약이 있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5번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자, 세금이든 아니면 보조금이든 뭐의 일환이다? 규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줄 수밖에 없다. 먼저 머릿속에.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10번 문제에서 과연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 사회적 고생 감소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그림. 그 다음 12, 13, 14, 15를 총 틀어서 만들었을 때 요 그림을 얘기했을 때 보조금을 주더라도 요만큼이 결국 뭐가 되는 것이다. 사회적 고생 뭐 한다? 감소한다. 이 큰 틀을 가지시고 복습을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마무리하면 개별 질문을 좀 받아드릴 테니까 요거 질문이 되시는 해결되시는 분만
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정도구나. 근데 명심하실 것이 경제는 거짓이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명백히 요 얘기는 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심화 때 아마도 16부터 20을 추가해서 20번까지 다시 한번 또 특강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특히 이제 16, 20번은 완전 계산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고. 근데 결국 지금 한 거를 벗어나지 않아요. 요 마인드에서 금방 풉니다. 금방 풀어요. 여기도 보시면, 자 보세요. 원래 지금 보시면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었었죠. 보조금 주면 이만큼이 뭐가 된 겁니까? 거래량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이 균형이었는데 보조금 줌으로써 이만큼이 거래량 된 거죠. 쓸데없이 과다입니까? 과소입니까? 과다죠. 그거만큼 뭐가 된 겁니까? 사회정성이 줍니다. 만약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여기가 균형이었는데 이게 왼쪽으로 줄죠. 세금 부과하게 되면 준 것만큼 뭡니까? 사회정의요. 감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효율적 자원 배분하고 사회적 이용하고 뭡니까? 같이 간다는 거죠. 이게. 그 개념을 잡으시면서 수강을 이제 본 수강을 해보시면 되게 쉬워져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16에서 20번까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끝내겠습니다.